26페이지 피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쭉 나가다가 어떤 파트는 넘어가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시험에 안 나오거나 아니면 뒤에 가서 보거나. 그래서 제가 뛰어넘으면 그냥 같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쪽 파트는 안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게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회계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북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북이 그러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꼰대가 되는 거니까 저희는 회계로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재무회계가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저도 이쪽 파트에서 취업을 해봤지만 이쪽 파트의 장점은 회계를 배우시면 갈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왜 그러냐면 일반 회사에서도 쓰죠. 공장에서도 쓰죠. 그 다음에 뭐 저기 자동차 회사라던가 이런 데에서 다 쓰잖아요. 병원도 뽑죠. 그래서 갈 수 있는 폭은 넓어져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나만 이거 준비하고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준비하고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단점은 경쟁률이 이쪽도 낮진 않습니다. 아마 예전에 이건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저 그만두고 저보고 사람 뽑으라 그래서 제가 한번 뽑은 적 있었거든요. 그때 이력서가 거의 지금으로 치면 최저임금에도 안 되는 돈이었는데 그때 150인가 준다 그랬었는데 이력서가 100개가 넘게 왔어요. 근데 참고로 오기는 100개가 넘고 왔는데 거기에서 60건 정도는요 열자마자 닫았어요. 왜냐면 이쪽 관련돼서 1도 상관없는 사람들이 넣는 거예요.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쪽 관련된 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 일이니까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 반 정도? 그 반은 빼긴 했는데 어쨌든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 파트기는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회계 배우면 사무실로 가요, 현장으로 가요? 사무실로 가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어요, 바깥에서 일하고 싶어요?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예, 더울 때 추울 거냐, 더울 때 더울 거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더울 때 추운 걸 원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파트에 사람들이 몰리긴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갖고 있던가 학벌이 좋든가 뭔가 남들보다 앞서는 게 있어야지 남들하고 똑같으면요 못 이겨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예. 왜냐면 나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저 사람도 그 자격증이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솔직히 전산세무 2급은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이쪽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근데 전산세무 1급까지 배우실 필요는 없어요. 간혹 가다가 문의하시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산세무 1급 합격률이 한 자리예요. 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차피 나중에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합격률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뭐 25%, 11%, 14%, 11%, 4%, 9%. 요때는 운이 좋은 거죠. 근데 대부분 여기 보면 1%도 있잖아요. 합격률. 얘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자격증 많다 그래서 월급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딱 준비해서 일단 빨리 회사 들어가서 경력 쌓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우리 목표는 다 하나잖아요. 남들보다 100원이라도 더 버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자격증 딱 있으면 그때부터는 뭐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직장 알아보면서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저희 와이프도 저기 대학원 공부하시는데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저도 힘들고 우리 꼬맹이도 힘들고. 예. 왜냐면 와이프 야간에 공부하러 가면은 저녁에 제가 애 봐야 되죠. 근데 애는 또 아빠를 또 아주 사랑하지 않잖아요. 엄마를 더 사랑하지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저랑 있으면 싸우고 싸우면은 또 아빠랑 안 있는다 그러고 거의 뭐 반복 그런 식으로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회계를 먼저 볼 건데요. 재무회계는 이론에서 전산회계 1급에서는 8개 나오고요. 전산세무 2급에서는 5문제 나와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은요 26페이지 회계의 개념이라고 있는데요. 뭐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일어나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화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일정한 원리.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수업 끝날 때까지 배우는 게 이거 배우는 거예요. 원리 원칙. 뭐 배우는 거라고요? 원리 원칙. 원리 원칙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1도 없습니다. 내 맘대로 하면 혼나요. 왜냐면 내 맘대로 하면 잘못된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회계의 원리 원칙을 배우시는 겁니다. 원리 원칙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즉 이는 재무적 성격을 갖는 거래나 사건을 일정한 원리에 따라 기록 분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이를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재무회계를 배우는데요. 재무회계의 주목적은 이거예요. 외부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요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거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와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건 한 3-4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 3-4가지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요 재무회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남 보여주기 위한 게 이제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그 남이 누가 있냐면은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요 외부정보 이용자에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국가. 국가도 이 회계 정보를 봅니다. 국가는 이 회계 정보를 왜 볼까요? 보는 이유. 국가에서 뭐 걷어 가셔야 되죠? 세금 걷어야 되죠? 네. 근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국가가 와갖고 너 마음에 안 드니까 세금 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잖아요. 1인 가구는 2인 가구보다는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요건 썼다 지울 거예요. 소득세라고 있거든요. 소득세는 이제 인적공제라 그래서 인원수가 많으면 세금을 덜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은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는 둘이 살면 돈 쓰는 양이 2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셋이 살면요 3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가족 인원수가 많으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다? 많이 쓸 것이다.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혼자 살면은 가족이 많은 사람보다는 덜 쓸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살아도 많이 쓰는데요. 알아요. 네. 그건 이제 개인적인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는 2명, 3명, 4명 이렇게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돈을 더 많이 쓰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요즘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도 거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저희 꼬맹이를 키우고 있지만 9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얼마 전에 운동화 사고 뭐 크록스 신발 샀는데 내가 신는 운동화보다 2배가 더 비싸요. 네. 그리고 또 와이프는 또 애가 하나니까 웬만하면 좋은 거 사주려고 하고 운동화를 언제 샀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네. 근데 걔는 또 계속 발이 크니까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이제 왜 정보를 보냐면 세금 거두려고. 그 다음에 이분들도 봅니다. 은행. 은행에서는 언제 보냐면 이거 할 때 봐요. 대출 받을 때. 왜냐면 은행에서 대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해 줄 때 망하는 회사한테 대출해 줘야 돼요. 장사가 잘 되는 회사한테 대출해 줘야 돼요. 네, 잘 되는 회사한테 대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올해 취업 시장이 좋진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미 미국에서 터졌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밥 먹으면서 뉴스 봤더니 영국에선가 거기 영국인가 독일도 하나가 터지려고 준비 중이래요. 은행이. 예, 은행이 망하면은 위험하잖아요. 예. 근데 대한민국 은행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 집을 너무 많이 사셔서 대출금으로 이자를 어마무시하게 받고 계시잖아요. 예. 그 대한민국 은행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언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니까. 예. 근데 저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 저도 대출 받은 사람이지 은행에 예금이 많아서 은행 망하면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1도 안 돼요. 왜냐면 은행에서 현재 우리 얼마까지 보호받죠? 5천만 원까지 보호받잖아요. 은행 하나당. 예. 근데 중요한 거는 5천원 둘째 치고 통장에 500도 없어요. 뭐 망하든 뭐하든 나하고는 관련이 없더라고요. 내가 주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대출 받으실 때 회계정보 봅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도 봐요. 직원. 직원은 왜 보냐면은 우리 회사 잘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잘 돼야 내 월급도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 지금 안 좋대. 오늘 내일 문 닫을 것 같대.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무슨 고민 되냐면 나 여기 그만두고 다음 회사에 언제쯤 취업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바로 취업이 될지 6개월 후에 될지 1년 후에 될지. 그래서 그만두는 건 쉬운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만두는 건 쉬운데 다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도 고민은 좀 해봐야 돼요. 참고로 제가 지금 여기가 이건 제 치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가 저도 놀랬어요. 세보고 18번째 직장이에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3년 동안에 9군데를 그만뒀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도 요즘 젊으신 분들 보면 그만두시는 분들 많은데 왜 그만두는지는 저도 알아요. 저도 다 겪어봤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온 다음에가 문제예요. 우리 집에 돈이 많아 그러면 상관없어요. 저 아는 애 중에 아빠가 중소기업 사장님이에요. 걔는 거기 들어가면 되잖아요. 결혼하니까 오피스텔 하나 사주고 아빠가 건물주에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 아는 놈은 저기 부천역 쪽에 할머니가 상가 갖고 계시는데 100억짜리예요. 100억짜리예요. 그 지금 이제 상속 받으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 한 10억 정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한 1년에 한 두세 번씩 놀러 가는데 좋아요. 지금 건물은 오래됐는데 부천역 바로 옆에요. 그 부천역에서 조금만 나가면 있어요. 사거리 있는데 되게 자리 좋아갖고 거기 그거 부시고 지으면 몇백억 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 다 물려받으면 다 집거된다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자랑해요. 부럽기는 해요. 얼마 전에 차 사러 갔는데 차를 못 사고 왔대요. 5억짜리 차 사러 갔는데 이제 명품 차들 중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돈 들고 가도 이 사람의 레벨을 보고 레벨이 안 되면 안 팔아요. 연예인이라던가 대기업 간부라던가 그런 거 이제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 되니까 돈 들고 가서 차를 못 살고 왔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놀러 갔다 왔는데. 그래서 직원들도 보고 그 다음에 이거 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왜냐면 주식값이 오르려면은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지금 3월이죠. 이제 4월 달에 이제 주식 쪽 난리 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왜냐면 우리나라 1등 회사가 현재 어디죠? 삼성이죠. 근데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지금 증권회사에서 예측하고 있는 게 삼성이 매출이었나 이익이었나 어쨌든 거의 최근 들어서 역대 최저치를 찍을 것 같다라고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더라고요. 참고로 전 주식은 안 해요. 이거 하면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라 주식은 안 하는데 어쨌든 주식 쪽도 좀 힘들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재무회계는 우리 회사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주된 목적은 남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외부냐 내부냐. 그래서 요것도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거기 27페이지까지만 보고 쉴게요. 그리고 수업은 맞다. 이거 설명 안 드렸구나. 수업 시간 제일 중요한 거. 저희 수업 몇 시에 시작하죠? 2시에 시작하죠. 시작은 하는데 2시 10분까지 오시면 요때는 출석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업은 2시에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끝나는 거는 요때죠. 6시. 예. 근데 10분 전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웬만하면 5시 50분 이후에 끝낼 거예요. 그래서 한 50분에서 55분 사이 그때 웬만하면 끝날 거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수업하다 보면 못 끝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아마 6시 넘어서 끝날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해서 뭐 6시 막 10분 이렇게까지 가는 건 아닌데 뭐 6시 한 3, 4분 이렇게 끝나는 날이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있을 거예요. 이게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안 끝내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이니까 늦어도 요때까지 오시면 출석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이후에 가시면은 출석 인정되니까 그거는 참고하세요. 그래서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6시 안 됐는데 가도 돼요? 가도 돼요. 근데 10분 전이에요. 그리고 5시 49분에 찍으면은 조퇴입니다. 조퇴 처리돼요. 저기 기계기 때문에 얄짤 없어요. 그리고 수업은 무조건 반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루에 4시간 수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은 2시간 이상은 듣고 가셔야 출석으로 인정이 돼요. 만약에 1시간 30분 들었어. 그러면 오늘 왔다 갔어도 그 출석부에는 결석으로 찍혀요. 그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 보면 3시에 왔다가 5시에 가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면 지각 하나 조퇴 하나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2시에 오셔서 4시에 가신다던가 아니면 늦으면 4시에 오셔서 6시에 가신다던가 이래야지 사이에 왔다가 사이에 가시면은 지각 하나 조퇴 하나 됩니다. 우리 지각 조퇴 3번이면 결석 몇 번 돼요? 3번 돼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리 늦게 오셔도 4시 전에 오셔야 돼요. 막 4시 반에 오시면 수업은 그때 결석 처리됩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거기 27페이지 밑에 보시면 관리회계라고 있거든요. 27페이지에 보시면 무슨 회계요? 관리회계. 관리회계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원가회계. 저희가 배우는 것 중에 원가회계 배워요. 그리고 원가회계는 반대로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빠르면 요번 주? 요번 주에 아마 원가회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외부는 재무회계, 그 다음에 내부는 관리회계. 그리고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세무회계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무회계는 이제 요거 관련된 회계입니다. 세금. 그래서 저희가 2가지 배워요. 세무회계에서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요 2가지 배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28페이지부터 볼게요. 그래서 3시 5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